최재훈 씨, 재훈 씨의 아버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재훈 씨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 아버지는 이미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쪽은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거 잘 압니다.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 없을 텐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저랑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하세요? 여기 최재훈 씨 아버님 되시는 분의 연락처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고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마음이 진정되시면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재훈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마주하게 된 최재훈 씨의 기막힌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최재훈 씨 앞에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최재훈 씨의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우여곡절 많은 최재훈 씨의 인생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늘은 사연을 시작하기 전 제주항공사고 희생자분들을 위해 짧은 묵념을 먼저 하고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아픔을 겪으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최재훈입니다. 저는 부산 산복도로 끝자락, 낡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뜨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날도 많았었죠. 그래도 저와 어머니에겐 그곳이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제게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재훈아, 너희 아빠는 멀리서도 재훈이랑 엄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셔. 우리 아들도 꼭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겠지?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지만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늘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죠. 제 생일이면 도착하는 선물이 마치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선물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9살 생일날 때 도착한 커다란 택배 상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자를 열어주시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게임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재훈아, 아빠가 보내신 거야. 우리 아들 생일이라고. 외국에서 보내주셨네. 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저는 벅찬 기쁨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이 좁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게임기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게임기를 보자마자 입을 벌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재훈아! 이거 너희 아빠가 보내주신 거야? 너희 아빠 진짜 멋지시다. 응, 우리 아빠가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보내주셨어. 저는 그 순간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껏 즐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 이후로 저희 집은 더욱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반찬 몇 가지와 함께 평소처럼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문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씨 아줌마! 나와! 당장 나와 보라고! 그 목소리는 갑작스럽고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재빨리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기 직전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방에서 나오지 말고 조용히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알겠니? 저는 어머니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문틈 사이로 바깥을 몰래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같은 인간을 그냥 두고만 볼 것 같냐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의 시선이 제 방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저 방에 있는 게 그 애냐? 내가 그 놈을 어떻게 키우나 보자. 내가 어떻게든 너랑 너희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눈물마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왔던 아줌마는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 끝에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그 일은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잊어버려. 저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집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 순간부터 갑자기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간 무렵도 아마 이때쯤일 겁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정부 일을 하시며 늦은 밤까지 시장에서 물건을 파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면 온몸이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하며 손목을 주무르시던 모습, 저녁을 차리며 허리를 잠시 펴시던 모습, 지친 얼굴로 식탁에 앉아 간신히 밥 한 술을 뜨시던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수척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죄책감과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 여자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히는 걸까? 왜 우리 집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저희 어린 시절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는 이상하게 무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였을까요? 제게 늘 아버지의 자리는 빈자리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도 그 소식을 전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더군요. 재훈아, 아빠가 이제 먼 길을 떠나셨어. 앞으로 엄마랑 너랑 같이 잘 살아가자.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왜 어머니는 울지 않으실까? 왜 그 일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담담하게 느껴질까?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도 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굳이 갈 필요 없어. 아버지는 이제 먼 곳으로 떠나신 거야. 라는 말씀만 남기셨죠.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어린 나이에도 분명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밤이 되면 저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졌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럴 때면 그런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더욱 답답해지기만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어머니와 점점 더 자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선택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한 여행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 아빠랑 지리산 계곡에 갔다 왔는데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 나는 포항에 있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 삼촌들이랑 고기도 구워 먹었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면 괜히 목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제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끔 친구들이 툭 던지는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훈아, 너희 아빠는 뭐 하셔? 너희 집은 방학 때 어디 다녀왔어? 우리 아빠는 바빠서 못 오셔. 저는 매번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마다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하고 저는 왜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재훈아, 엄마도 내가 아빠 없이 자라서 마음이 아파. 엄마가 내 아빠 역할까지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됐나 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은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아세요? 친구들은 아빠랑 계곡도 가고 주말마다 야구장도 가는데 저는 왜 아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냐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신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계셨습니다. 제가 서러워서 내뱉은 말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더 깊이 외로워지셨을지를 전혀 생각 못하는 철없는 소년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그토록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저 제가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며 어머니와의 갈등은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결핍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저는 아버지 없는 집안과 가난한 형편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방학이면 어딘가로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반면 저는 방학에도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거나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붙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제 불만을 다시 터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니 어머니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저를 키우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야, 너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비법 좀 알려줘.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겠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비법이 아니라 간절함이야. 내가 실패하면 우리 집에 희망은 없어.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해주니? 엄마가 정말 고맙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하니 엄마는 너무 뿌듯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고등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책상 앞에 매달렸습니다. 새벽까지 교과서를 외우고 문제집을 풀며 잠에 들었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든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산을 떠나 서울에 있는 법대로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산복도로 끝자락의 작은 단칸방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픈 기억들은 부산에 남겨둔 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처음 발을 디딘 서울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은 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았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간이 침대와 책상, 그리고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성공하겠다고. 내 학교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오는 법률 용어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웠고, 책의 두께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도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법시험 준비였습니다. 기본서를 펼쳐보는 순간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의가 시험 준비에 필수라는 걸 깨달았지만 제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자존심을 접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제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무슨 일이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재훈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조금 모아둔 돈이 있으니 너 필요한 곳에 써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엄마 더 이상 고생 안 하시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 엄마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원에 다니게 된 이후 저는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가장 먼저 도서관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해야 한다. 몇 해 동안의 고된 노력 끝에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저 합격했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합격의 기쁨 속에서도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합격 후 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에 취직하며 제 삶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법률 서류를 검토하며 동료들과 회의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일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의 소개로 제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민희였고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녀와 마주 앉은 날 저는 밝고도 따뜻한 그녀의 미소에 이끌렸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저로서는 민희와의 만남이 신선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랑 두 분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위로이자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점점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민희는 그날 밝은 얼굴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좀 엄격하시긴 하지만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믿고 문을 열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공기는 너무나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희의 부모님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미니의 아버지가 바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본가가 부산이라 들었는데 그럼 해운대 쪽에 사시나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해운대는커녕 우리 집은 산복도로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단칸방이었으니까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해운대는 아니고 그냥 조용한 동네에 있습니다. 그 대답에 미니의 부모님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저를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동네라. 그럼 그 동네 집값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그 질문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값이 비싼 동네는 아닙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미니의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죠? 그냥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숨기는 게 있나요? 여자친구 부모님들의 시선과 말투는 분명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시며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셨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학력도 변변치 않으시겠네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 미니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훈 씨 어머님 학력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니의 항의에도 그녀의 아버지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걸 모르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어머니의 희생이 그들의 앞에서 조롱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말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딸을 그렇게 의사로 만들어놨는데 재벌가에 시집 보내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와 수준이 맞는 집안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미니는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재훈 씨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녀의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돈 문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반반 나눠낸다 생각하면 최소한 5억은 준비해 와야지요. 그 정도도 못하겠다면 미련 갖지 말고 깨끗이 헤어지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모욕감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저도 뒤따라 그곳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저의 모든 과거가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희생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그녀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저는 홀로 고통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의 집안 배경이 바뀔 수는 없잖아.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디까지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부모님과의 갈등은 제 가슴 속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그녀의 부모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손에 쥔 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시간은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최재훈 씨 맞습니까? 저는 순간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세요? 그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요? 대체 무슨 얘긴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은 마치 날벼락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미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낯선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재훈 씨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부산 건축업계에서 유명한 최 회장님이십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아들인 최재훈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낯선 남자는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여기 당신의 아버지이신 최 회장님 연락처입니다. 지금은 믿기 어렵고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마음이 진정되시면 연락이라도 한번 주세요. 낯선 남자가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일이지? 며칠 동안 저는 그 명함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번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다 보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결국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훈이니 내가 너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최재훈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연락해줘서 항상 너와 만나고 싶었단다.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만나서 아빠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해주마. 우리는 며칠 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깔끔한 정장에 중절모를 쓴 노년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반겼습니다. 재훈아, 시간 내줘서 고맙다.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인데 묘하게도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빠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을 때 그때 처음 내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너는 내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아이였어.
하지만 나에겐 정말 선물과도 같았단다. 아내와의 관계 사이에선.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이를 얻지 못했거든.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너희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든 비밀로 해야만 했다.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다 어느 날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지. 아버지는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너희 집을 찾아가 내 어머니를 몰아세운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뒤로 나는 너희 엄마와 너랑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 처갓집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자칫하다 모든 걸 잃게 되는 처지였거든. 나를 욕해도 좋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어머니께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늘 아버지란 존재에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앞에 나타나신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내게 유언을 남겼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들을 찾아가 도와주라고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이제라도 혈육을 찾아서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집을 찾아와 어머니를 몰아세우던 그 여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니.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 요즘 결혼 준비 중이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심부름 센터를 통해 수소문했어.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어.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저는 놀라움과 불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삶을 뒤쫓아 모든 걸 조사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 방법 말고는 너를 만날 길이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뒷조사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왜인지 어렴풋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결혼 상대 부모님이 돈을 준비 안 하면 딸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버지는 제 표정을 살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든지 도와주마. 단순한 돈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뒤늦게나마 아버지로서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그 말이 진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를 버렸던 세월을 다 해결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당연히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것이 어머니와 저의 자존심을 꺾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니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거절해야 하는 걸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뒤늦게 내미는 손길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어머니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고 선택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혼란 속에서 헤맸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그날 들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아버지가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인지, 모든 질문이 얽히고 설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만나서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를 만났어요. 돌아가셨다면서요? 돌아가신 분이 왜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왜 저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재훈아, 차마 어린 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테니 내가 상처라도 덜 받길 바랬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그런 슬픈 진실을 도저히 어린 너에게 말할 순 없었단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숨기고 있던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에게도 아버지가 찾아왔었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었다. 저는 다시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건가요?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너희 결정에 따를게. 내가 싫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랑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내 상처를 다시 들추고 싶진 않아. 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언제나 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셨고, 이번에도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제 선택을 먼저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면 다시 만나셔도 좋아요. 저는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마주했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장과 미니 부모님과의 갈등은 마치 두 개의 산처럼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얽히고 설켜 저를 점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대면했던 날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은 씨, 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던 건가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녀의 부모님과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려고 했던 것.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미니 씨 부모님과 같은 가족이 될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모님만큼이나 당신도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득할게요. 부모님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제가 당신을 선택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들이 민희를 위해서라도 제 과거와 저희 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민희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나봐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 번만 더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저도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에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을 민희 씨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던 일, 그리고 결혼할 때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했던 일들 모두를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는 모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야. 부모님께는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민희 씨는 제 부탁을 이해한다며 약속했습니다. 약속 당일날 민희 씨의 부모님은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희 아버지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훈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너무 심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도는 확실히 달라 보였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희가 옆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응원하듯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민희 아버지가 대뜸 물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으셨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민희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일이었는데 모든 것을 자기 부모님께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민희는 긴장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당황을 숨기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희의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회장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민희 병원 하나 차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희 어머니는 크게 웃으며 농담처럼 말을 던졌지만 그 순간 제 표정은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민희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하하하. 그 웃음 속에 깃든 가벼움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희는 옆에서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의 만남도 결국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를 떠나면서 마음속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민희의 부모님이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가벼웠습니다. 민희가 아무리 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이런 장인 장모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배려하려고 노력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오랜 상처를 뒤로하고 그 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원래 아내분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함께 묘원에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 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나를 가지게 됐다니 그 충격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오죽하면 우리 집에 찾아와 그렇게 격렬하게 항의했겠어? 어린 시절에는 그분이 무섭고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분이 느꼈을 감정들이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며 남긴 유언을 다시 생각하니 찾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넓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아버지한테 어머니와 나를 꼭 찾아 따뜻하게 대해주라니. 묘원에서 돌아오는 길 근처의 식당에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재훈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니 부모님과의 두 번째 만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미니 어머니가 던진 농담을 이야기하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느냐니?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살아온 배경이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건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존중할 줄 모르는 집안과 가족이 된다는 건 그건 절대 옳지 않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와 내 어머니를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태도를 바꿨다고. 그런 속물적인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재훈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좋지만 내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멸시했고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부산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며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내면의 혼란을 조금 진정시켜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끝없는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도 말 못할 사연이 많은 건 사실이야. 아버지는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거지.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주셨어. 우리가 자랑스러운 집안이라 할 순 없지만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닐까? 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도 그녀의 부모님이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고민들이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들이 보였던 태도를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준 가식적인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물러야 할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정말 솔직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저의 성장 환경도 부끄러운 성장 환경이니 여자친구네 부모님께 숙이고 결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을까요? 부디 댓글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신다면 복잡한 제 머릿속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구한 운명을 헤쳐나가고 있는 최재훈 씨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최재훈 씨의 부탁대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엔 구독자님들께 밝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1월 1일 새해에 새로운 사연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